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해안지형을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지형은 누가 만들까요? 먼저 해안지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바람, 파랑, 연안류, 조류 이 네 가지 해안지형을 만드는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람은 파랑을, 즉 파도를 만드는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파랑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바람은 해안가에 있는 모래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동한 모래가 다른 곳에 가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지형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빈에 만들어진 그런 사빈에 쌓인 모래가 뒤쪽에 있는 사구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사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랑이라는 것은 바람이 만들어낸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데 해수면과 바람이 마찰하면서 바람이 해수면 위를 날아가다가 이렇게 마찰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풍랑을 파랑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파랑이 되게 길어져요. 그 파장이.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다른 지역까지 파장이 길어져 가지고 이게 도달하면 이런 것을 너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너울성 파도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가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자, 이런 파랑에 의해서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는 요인은 해안의 모습에 따라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곳 그리고 만이라는 해안 지형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은요, 바다로 튀어나온,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해안을 말하고, 만은 육지 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해안을 말하는데, 이 곳과 만에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지 또는 분산되는지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 두 개 해안의 모습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파랑의 에너지는 파랑의 방향에 따라 그냥 수직 상태로 이렇게 똑같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왜 이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면, 곳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파랑 이 라인이 이렇게 곳을 만나면서 여기는 더 진행이 안 되고 옆에는 조금 더 위로 진행이 되면서 굴절되게 됩니다. 그쵸? 이 일직선상의 파랑의 라인이 곳 부분에서 굴절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파랑의 방향은 이 선상으로 직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선이 굴절이 되면 여기에 직선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근데 이 모습을 곳과 만을 분석해 보면 곳 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되는 모습이 생기고 만에는 분산되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가 깎입니다. 깎여서 암석이 드러나겠죠. 그 깎인 물질들이 다시 이렇게 이동해서 만에 퇴적이 되는데, 만은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침식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곳에서는 침식이 활발하고 만에서는 퇴적이 활발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안의 성격이 달라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랑에 의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침식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주로 그 밑에 있는 기반함이 드러난 암석 해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만은 움푹 들어간,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해안인데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퇴적이 상대적으로 침식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퇴적 해안인 모래 해안이나 또는 갯벌 해안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랑이고요. 다음 연안류는 파랑이랑 비슷한데 얘는 해안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하는 그런 바닷물의 흐름을 말해요. 그림을 보면 파랑이 육지의 이 해안선에 따라서 이렇게 분다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연안류는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연안류입니다. 해안선과 평행 방향으로. 연안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래나 자갈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요것들을 운반시켜서 새로운 해안 지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류는 중요합니다. 다음, 조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류는 그 전에 죄송합니다. 연안류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모래와 이런 자갈 같은 걸 운반하고 있죠. 근데 이 자갈을 먼저 아마 내려놓고 그 다음 모래를 더 멀리 이동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연안류도 무거운 걸 먼저 내려놓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달리 그렸고요. 다음, 조류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정의를 보면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움직이는 바닷물의 흐름. 뭔가 길죠. 사실 이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2번씩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이렇게 총 4번 반복되는데 이 밀물과 썰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닷물의 조용한 스르륵 들어왔다가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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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하는 그 바닷물의 흐름이 있거든요. 소리도 실제로 철썩철썩이 아니라 스르륵 들어왔다가 스르륵 나갑니다. 파도랑 달라요. 파랑이랑. 자, 요거를 입체적으로 본다면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여기가 만조, 즉 밀물을 만조라고 부릅니다. 만조대 해안선, 썰물, 간조라고 부릅니다. 간조대 해안선 사이에는 수평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나가면서 흐른 이렇게. 요것이 바로 조류입니다. 그래서 조류는 스르륵 들어갔다가 밀물 때 스르륵 썰물 때 나가는 것을 조류라고 부르고, 자, 이때 조수 간만의 차라는 거는 조수는 조류를 말하는 거고, 간, 썰물, 간조, 만조, 밀물. 그래서 썰물, 밀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조류의 흐름, 그리고 그 차이를 조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안지형 형성 원인 첫 번째 바람, 파랑, 연안류, 조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